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쉽게 배우는 C언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언어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컴퓨터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와 프로그램, 그리고 컴퓨터의 기본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개발 환경과 개발 과정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 대한 본격적인 문법,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1주차에는 이러한 개발 환경과 개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전자적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프로그래밍이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램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래 한글을 사용하지만 프로그램을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래 한글을 이용해서 레포트를 작성을 할 때 나는 아래 한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해 라고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란 컴퓨터의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올바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컴퓨터는 0과 1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진수 체계를 사용하고요. 가장 하위 개념이 비트와 바이트입니다. 비트는 0과 1, 정보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는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0, 1. 그리고 바이트는 우리가 한 바이트를 8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문 한 글자는 한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드의 경우에는 이제 4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한글의 경우에는 2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위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을 켜거나 끌 때 0이면 불이 꺼진 거고요. 1이 되면 불이 켜진 겁니다. 그래서 0과 1로 표현을 합니다. 0, 1로 표현을 해요. 컴퓨터의 자료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26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26을 이진수로 표현하려면 먼저 26을 2로 나눠서 몫은 13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또 나누면 몫은 6이고 나머지는 1이고요. 또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누면 몫은 1, 나머지는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1, 0, 1, 0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진수 26을 이진수로 나타나게 되면 11010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자료 표현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비트입니다. 그래서 1 또는 0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한 바이트는 영문 한 글자, 그래서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한 편, 간단한 영화는 1기가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자, 문자 코드를 살펴볼게요. 문자 코드는 매우 중요한데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자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번역을 해줍니다. 우리는 I love you 라고 입력을 하지만 컴퓨터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코드 체계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ASCII 코드, FCD 코드, 유니코드가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한글, 중국 문자, 그리고 이집트 문자, 이러한 문자 코드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고요. 영문은 주로 ASCII 코드가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인 ASCII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해서 128개의 문자, 숫자, 특수 문자 코드를 규정하고요. 대문자 A의 코드는 6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CII 코드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코드 체계를 말합니다.
자, 아스키 코드표를 보시면 이렇게 100001로 되어 있죠. 그래서 65로 되어 있는 것이 영문 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마션을 보셨나요? 나사에서 발행한 RS-3 탐사대가 화성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모래 폭풍을 만나서 이제 휩쓸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화성을 떠나야 하는데 주인공이 돌아오지 않자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화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이제 본인의 전공을 살려요. 식물학과 기계공학인데 산소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식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남는데 여기서 이제 지구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아스키 코드입니다. Really looking forward to not dying. How's the crew? What did they say 부하 중 when they 동료들이 found out 생각이 I was 나 alive?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이를 알게 된 와테니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운데 뻑을 실행합니다. 2015년에 방영한 마션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 관계자들과 나사에서도 극찬한 영화라고 합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한번 보셔도 괜찮은 영화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모두 기입해 보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교재에다가 기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어에 대해서 문법을 알고 있거나 내가 이를 이용해서 실습을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들어는 봤다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C, 파이썬 이렇게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란 기계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를 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플리케이션 언어로 C, C++가 있고요.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렇게 ASP, 그리고 PHP, JSP 등등이 있습니다. 파이썬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어를 이렇게 자유롭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필요성은요,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자연어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를 살펴보겠는데요. 저급 언어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어는 말 그대로 컴퓨터와 가장 가까운 로우 레벨 언어입니다. 010101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람이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어셈블리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셈블리어도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프린트해라, 프린트 F 이러한 명령어를 가진 고급 언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C, C++, C#, 자바가 되겠습니다. 이 오타가 있는데요. 이거 A로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로 갈수록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요. 저급 언어로 갈수록 기계한테 가까운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랭귀지인 고급 언어와 로우 레벨 랭귀지인 저급 언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저급 언어는 말 그대로 0과 1로만 표현됩니다.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기계어입니다. 이제 어셈블리 언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DA, 그다음에 add, 어느 정도 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죠. add, 하면 뭔가 이렇게 연산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HLT,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어셈블리어입니다. 기계어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를
기계와 가장 가까운 언어라고 하는데 저급 언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고급 언어는 초기에는 포트란, 베이직, 코볼, 파스칼이 나왔고요. 초기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파스칼은 이렇게 틱택톡 언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C와 C++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가 C 언어인데 C 언어는 결코 쉬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언어가 아니고요. 기본을 잘 다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도 나가기 급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봤습니다. 현업에 가면 C를 배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배웠을까? 어떠한 거를 학습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체계가 안 잡힌 지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C 언어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이번 학기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의 운영체제 작성을 위해서 개발된 언어입니다. 하드웨어에 가깝기 때문에 모든 언어의 기본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직성이 높고 풍부한 연산자, 데이터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는 C 언어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나옵니다. 객체, 그래서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상속성의 개념을 추가한 효과적인 언어고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단위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모듈만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절차 지향 언어에 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언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절차 지향의 언어는 말 그대로 A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B가 이루어지고 B 단계가 이루어졌으면 C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듈별 수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자바는 미국의 선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가전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이 자바를 개발한 개발자가 자바라는 카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의 이름이 자바였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을 자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파이썬은 91년도 기도 반 로섬이라는 개발자가 만들었습니다. 자바보다 실제 먼저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파이썬이 더 각광을 받고 있죠. 한때 이제 자바의 붐이 불 정도로 자바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1등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AI가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파이썬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을 하기 전에 C를 먼저 하시는 것이 파이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먼저 하지 마시고 C를 한 다음에 파이썬을 배우는 것이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데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바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언어의 기본은 C 언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개념 차이를 알아볼게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 명령어의 집합을 말합니다. 어떤 일의 수행을 지시하는 명령어의 집합이고요. 소프트웨어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와 문서 작업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포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나 지금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레포트를 작성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는 않죠. 물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색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아래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문서 작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의 소프트웨어고요. 순수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거, 그래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떠한 명령어 집합으로 구성된 파일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소스와 실행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은 dev C++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ev C++를 이용해서 컴파일하고 디버깅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환경이 필요해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s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프로그래머, 코더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도구를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컴파일을 하고요. 그리고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이 끝난 다음에는 디버거, 링커, 로더를 이용해서 실행이 가능하기 전까지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까지 누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통합 개발 환경, 줄여서 ID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있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언어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이 IDE가 가지고 있는 컴파일러, 디버거, 링커, 로더 등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실행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IDE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개발 환경을 살펴볼게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요, 고급 언어,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꾸어주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C 언어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printf 이런 걸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컴파일 작업을 거쳐서 기계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저급 언어의 경우에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기계어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를 어셈블러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기계어로 무조건 변환,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통역관이 필요하죠. 외국인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기계어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컴파일러와 어셈블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링커와 로더입니다. 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래밍 원시 코드가 있습니다. C나 C++ 이용해서 코드를 수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데, 변환을 해주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컴파일러, 어셈블러라고 했습니다.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웹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웹에서 사용하는 인터프리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C나 C++에서는, 그리고 어셈블리어에서는 이 어셈블러와 컴파일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목적 코드로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 파일을 만들기 전에 해야 할 과정이 있는데 이때 참여하는 것이 링커입니다. 링커는 우리가 만들었던 여러 개의 목적 파일들을요, 라이브러리 함수와 연결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 exe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exe.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메모리에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보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는데 이때 작업을 하는 것이 로더입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처에 로드한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실행을 시키는데 이때 역할을 하는 것이 로더입니다. 프로그래밍 개발 과정에서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에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에 친숙하셔야 되는데 컴파일 에러뿐만 아니라 실행 시에도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소스 파일에서 컴파일을 하게 돼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벽하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실행 시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디버깅 한다고 하죠. 우리가 아프면 치료를 해서 건강해지듯이 프로그램도 오류가 생기면 이런 것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에러 시 소스 수정 후 다시 컴파일을 합니다. 이것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또 소스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수없이 많은 컴파일 오류나 실행 오류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디버깅, 버그를 수정한다고 해서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컴퓨터의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어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IDE라고 합니다. IDE. 그래서 컴파일러, 디버거, 링커, 에디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개발 환경을 IDE라고 합니다. 이걸 잘 알아두세요. 대표적인 IDE로 우리는 이번 학기에 Dev C++를 사용할 겁니다. 디버깅은 프로그래밍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컴파일 에러나 실행 에러를 수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원시 코드에서 실행 파일이 되어 실행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요. 이러한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어셈블러, 링커, 로더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로 변환하고 링커를 이용해서 실행 파일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로더가 최종적으로 메모리에 그 프로그래밍 코드들을 안착시켜서 우리한테 최종적인 실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